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한 어린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호흡 곤란으로 쓰러진 사건이 지금 몽골 전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강 문제로 여겨졌던 이 장면이 몽골의 심각한 대기 오염 실태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는데요. 누구도 예상 못했던 건 이 문제 해결에 나선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유명 스타 이명웅까지 몽골로 직접 날아와 나무 심기에 동참할 만큼 이 환경 위기는 지금 양국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몽골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란바토르에서 환경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아르슬란 바트만입니다. 몽골의 수도 올란바토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오늘도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짙은 스모그에 뒤덮여 있었어요. 매일 출근길에 마스크를 단단히 고쳐 쓰는 게 이제 일상이 되었죠. 삼촌, 오늘도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출근하기 전 8살 조카 투맹의 물음에 가슴이 아팠어요. 투맹은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어린아이가 느끼는 갑갑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오늘은 특히 공기가 안 좋구나. 학교 마치면 곧장 집으로 와야 해. 조카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겨울철 올란바토르는 정말 지옥과도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목이 따끔거리죠.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 시민들은 석탄을 태우고 게르촌에서는 나무까지 연료로 사용하니까요. 연료비가 비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해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어제 실시한 대기질 측정 결과입니다.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WHO 권장치의 무려 133배. 이런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몽골 아이들의 폐 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아이들의 폐 기능은 지방 아이들보다 40% 낮았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아르슬란, 이것 좀 보세요. 동료 나랑이 들고 온 청소기 필터를 보고 한숨이 나왔어요. 연구실 창문을 단 5분만 열어놓았을 뿐인데 새하얀 필터가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라니. 이대로 가다간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는 없을 거예요. 나랑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에는 사막화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이 펼쳐져 있었어요. 대기오염 이외에 몽골의 또 다른 위기는 바로 사막화입니다. 무분별한 벌목과 과도한 가축 방목으로 초원은 점점 사라지고 도시 외곽은 이미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었죠. 오후에는 도시 외곽 현장 조사를 위해 바트아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마음을 더 무겁게 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푸른 초원이었던 곳이 이제는 메마른 땅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엔 이곳에 풀이 무릎까지 자랐어요. 지금은 보다시피 가축들이 먹을 것을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바트아의 말에 그의 얼굴을 보았더니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서려 있었어요. 그의 게르 주변에는 최근 죽은 양 몇 마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바트아 가족의 소중한 재산이자 생계수단인 가축들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 가슴 아팠죠.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 초등학교 앞을 지나갔습니다. 마스크를 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작은 마스크 속에서 숨쉬는 아이들의 폐는 이미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을 겁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연구실에 돌아와 모니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몽골 아이들의 미래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끼리 고민만 하다가는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겁니다. 외부의 도움, 다른 나라의 선진 기술이 절실했죠. 그때 눈에 들어온 기사 하나가 바로 한국의 대기오염 개선 사례였습니다. 서울도 한때는 대기오염으로 고통받던 도시였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어쩌면 여기에 해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오염 개선 사례를 발견한 후 저는 며칠 동안 밤새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서울도 한때는 몽골처럼 심각한 대기오염에 시달렸지만 체계적인 대책으로 상황을 개선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 자료들을 정리해 다음 주에 있을 몽골 환경부와의 회의에 제안서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몽골도 변해야 해요. 전통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이젠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말이죠. 그러나 환경부 회의실에서
제 제안이 또 거부됐습니다. 환경부 차관 타르가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젓더군요. 아르슬란, 자네 생각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아. 우리는 조상대대로 산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믿어왔네. 대규모 인프라 구축은 우리 전통과 맞지 않아. 목이 메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이미 예상했지만 실망감은 피할 수 없었어요. 창문 너머로 스모그에 둘러싸인 도시가 보였죠. 그런데도 여전히 전통을 핑계로 변화를 거부하는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타르가 차관님, 존중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통만을 고수할 때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석탄 연기에 둘러싸인 채 자라는 게 자연을 지키는 길일까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눈빛이 흔들렸죠. 제 말이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수백 년 이어온 전통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우리 몽골인들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철학으로 살아왔소. 산을 뚫고 땅을 파헤치는 일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노안으로 주름진 얼굴의 바이라 장관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몽골 대부분의 원로가 바이라 장관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바이라 장관님, 저도 우리 전통과 자연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올란바토르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중 하나가 됐어요. 아이들은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고요. 회의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의 올란바토르의 대기 오염도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겨울철 수치는 WHO 기준의 100배를 넘나드는 충격적인 수준이었죠. 그래프 옆에는 아이들의 폐기능 저하를 보여주는 차트도 있었어요. 이제는 외부 기술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대기 오염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어요. 그들의 기술과 경험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타르가 차관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갈등이 익혔죠. 그도 변화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젊은 공무원 울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지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아르슬란, 당신 말이 맞아요. 저도 5살 아들이 있는데 밤마다 기침으로 잠을 못 자요. 하지만 여기 원로들은 전통이 너무 강해요. 울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는 필요하지만 문화적 장벽을 허물기는 쉽지 않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올란바토르의 게르촌을 지났어요. 수천 개의 게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들에게 석탄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해요. 연구실에 도착해 창가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트북에는 한국 환경기술에 관한 자료가 펼쳐져 있었죠. 한국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들도 분명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을 텐데요. 동료 나랑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회의는 어땠어? 또 거절당했지? 나랑의 표정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도 저와 비슷한 좌절감을 느껴왔으니까요. 변화는 서서히 온다는데 우리에게 그럴 시간이 있을까? 커피를 마시며 중얼거렸어요. 나랑이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니 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아.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고. 잠시 후 연구소장 바타르가 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연구해야 해. 아르슬란, 자네가 한국에 가서 그들의 기술을 직접 보고 오는 건 어떨까? 그럼 더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을 거야.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에 간다고요? 그곳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환경기술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정부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새하얀 마스크가 회색으로 변해 있는 걸 보며 다짐했어요. 전통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는 더 소중하죠. 이제는 우리도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에서 배울 것이 있다면 기꺼이 배우겠습니다. 우리 몽골의 맑은 하늘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말이에요. 집에 도착하자 조카 투맹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들리는 가벼운 기침 소리가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 저는 어떤 반대에도 굴하지 않을 겁니다. 바타르 소장의 제안 덕분에 몽골 정부는 마침내 간단한 파견 형식으로 제가 한국을 방문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타르가 차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진보적인 관료들이 제 편을 들어준 덕분이었죠.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조카 투맹은 제 여행 가방에 작은 몽골 인형을 넣어주었습니다. 삼촌, 우리 하늘을 다시 파랗게 만들어주세요. 아이의 순수한 믿음에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실패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3시간을 날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대형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 각 지역의 대기질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와, 이건 정말 놀랍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한국환경부 직원 김준호가 제 반응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몽골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대기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조차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김준호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전광판은 전국 각지의 측정소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색상도 달라지죠. 시민들이 항상 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비교적 맑은 하늘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물론 완벽하게 깨끗하진 않았지만 울란바토르의 짙은 스모그와는 비교할 수 없었죠. 몇 년 전만 해도 서울의 공기가 많이 나빴어요. 김준호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했죠. 하지만 정부, 기업, 시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후에는 한국환경공단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 97개 도시에 설치된 측정소에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담당자 박영철 부장이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미세먼지뿐 아니라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오존 등도 측정하죠.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국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지역별 대기 오염도가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빨간색은 나쁨, 초록색은 좋음을 의미했죠. 만약 특정 지역의 오염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경보가 발령되고 시민들에게 즉시 알림이 갑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 차량 이부제 같은 비상조치가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몽골에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음 날은 LG전자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최신 공기청정기 기술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담당 연구원은 특수장치를 이용해 작은 방에 인공 스모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키겠습니다.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봐 주세요. 공기청정기를 가동하자 눈앞에서 스모그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불과 몇 분 만에 방 안의 공기는 맑아졌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죠. 이 필터 기술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유해가스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모델은 몽골처럼 석탄 연소로 인한 오염이 심한 곳에 효과적이에요.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필터를 손에 들어보았습니다. 이런 기술이 몽골에 적용된다면 실내 공기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서울시청을 방문했습니다. 환경정책 담당자는 서울의 대기질 개선 역사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었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개선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죠. 어떤 정책들이 가장 효과적이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중교통 확대, 노후 경유차 제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인식 변화였어요. 환경을 지키는 것이 결국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이 정말 잘 보였어요. 울란바토르에서는 겨울철 스모그 때문에 별을 보기 힘든데 말이죠. 호텔방에 도착해 오늘 배운 내용을 차분히 정리했어요. 실시간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첨단 필터 기술, 그리고 정부와 시민이 함께하는 환경 정책까지 몽골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내일은 이수민 박사를 만나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에 대해 배울 예정입니다. 대기 오염뿐 아니라 사막화 문제까지 한국에서 배울 것이 정말 많을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었어요. 조카 투맹이 준 인형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을 몽골로 가져가 우리 아이들에게 맑은 하늘을 돌려주겠다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맑은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한국환경기술 전문가 이수민 박사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의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기 오염도 심각하지만 몽골의 사막화 문제는 더 시급한 상황이었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다가왔어요. 아르슬란 바트만 씨죠? 이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차에 올랐습니다. 이수민 박사는 경기도 북부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 현장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몽골의 사막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차 안에서 이수민 박사는 한국의 산림복원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민둥산이 되었던 한국의 산들이 어떻게 다시 푸르게 변했는지 들으니 놀라웠어요. 1960년대 한국의 산림 황폐화율은 약 40%에 달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도 심각한 사막화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푸른 산들을 만들 수 있었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산림 복구 계획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국토 녹화 사업이라고 해서 전 국민이 나무를 심는 운동을 펼쳤죠. 약 1시간 후 우리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부지에 수많은 어린 나무들이 질서정연하게 심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토양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곳은 한국과 몽골의 사막화 방지 공동 연구단지입니다. 몽골과 비슷한 환경을 인공적으로 조성해 다양한 식물의 적응력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수민 박사를 따라 현장을 둘러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각종 측정 장비와 첨단 관계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풀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이 나무들은 특별히 개발된 품종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몽골의 건조한 기후와 극심한 온도 변화에 견딜 수 있도록 개량된 품종들이에요. 특히 이 소나무는 영하 40도의 추위도 견딜 수 있답니다. 작은 소나무 옆에 쪼그려 앉아 그 잎을 만져보았습니다. 이 작은 나무가 언젠가 몽골의 황무지에 심어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몽골은 물이 부족한데 어떻게 나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이수민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특별한 곳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상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물 수확기라고 불러요. 공기 중에 수분을 모아 물을 만드는 장치입니다. 몽골처럼 건조한 지역에서도 나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을 공급할 수 있죠. 장치 옆에는 특별한 젤 형태의 물질이 담긴 통이 있었습니다. 이수민 박사가 설명했어요. 이건 수분 저장 젤입니다. 나무를 심을 때 뿌리 주변에 넣어두면 비가 올 때 물을 최대한 흡수했다가 서서히 방출해 나무가 오랫동안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줘요. 정말 놀랍네요. 이런 기술이 있다니.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또 다른 현장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는 토양 복원 실험이 진행 중이었죠. 사막화된 지역의 토양은 영양분이 거의 없고 물을 보존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우리는 특수 미생물을 이용해 토양을 개량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원이 보여준 비교 실험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반 사막 토양에서는 씨앗이 거의 발아하지 못했지만 처리된 토양에서는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양 자체를 살리는 일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군요. 이수민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물이 머무르면 사막화가 늦춰집니다. 이런 선순환이 시작되면 자연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데이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몽골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사막화 진행 상황이 색상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위성 데이터를 분석해 사막화 진행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느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복원해야 할지 결정하죠. 스크린을 보며 제 고향 근처가 이미 심각한 사막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몽골 국토의 절반 이상이 30년 내에 사막으로 변할 수도 있겠군요. 이수민 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야 해요. 다행히 한국과 몽골의 협력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되었답니다. 정말인가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네, 올해부터 5년간 몽골 남부 지역에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한국의 기업들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고 있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궁금한 게 있어 물었습니다. 이수민 박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에 한국의 유명인들도 참여하나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많은 연예인과 유명 인사들이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어요. 특히 나무 심기 행사에는 항상 많은 스타들이 함께합니다. 혹시 이명웅, 아이유라는 가수도 참여하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명웅 씨요? 네, 그분도 환경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스타 중 한 명이에요. 작년에는 직접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했고 팬들과 함께 기금도 모았다고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몽골에서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이름이었거든요. 호텔방에 돌아와 오늘 본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사막화 방지 기술, 나무 심기 프로젝트, 토양 복원 방법. 이 모든 것이 몽골에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참여였죠. 몽골로 돌아가면 이곳에서 본 모든 것을 정부에 전하고 변화를 끌어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해냈듯이 몽골도 사막화를 막고 푸른 국토를 지켜낼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추가 취재를 위해 서울 시내의 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수민 박사의 소개로 만난 환경단체. 푸른 한국 대표 김민석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 자료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영상은 작년에 진행된 몽골의 숲을 심자 캠페인 현장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영상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몽골 남부 지역에서 한국의 유명 가수 이명웅이 직접 삽을 들고 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그의 주변에는 다른 한국 연예인들과 현지 몽골 주민들이 함께했죠. 이명웅 씨가 직접 몽골에 왔던 건가요? 믿기지 않아 물었습니다. 김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단순히 기부만 한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와서 일주일 동안 나무 심기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참여로 많은 팬들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기부금도 크게 늘었죠.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고 이명웅이 몽골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명웅 씨뿐만 아니라 다른 스타들도 참여했나요? 물론이죠. 이 영상을 보세요. 김민석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여러 가수와 배우들이 푸른 몽골 프로젝트에 동참했어요. 몽골에 직접 방문한 스타도 있고 한국에서 기금 마련 공연을 열거나 SNS를 통해 캠페인을 홍보한 분들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를 위해 한국 스타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다니 감동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 덕분에 전 세계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죠. 스타들의 참여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김민석은 그래프가 있는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이명웅 씨가 참여한 이후 기부금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몽골 현지인들의 인식 변화예요. 유명 스타들이 직접 와서 관심을 보이니 현지 주민들도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더 체감하게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명웅이 몽골 현지 학교를 방문해 환경 교육을 진행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나무 심기의 중요성과 사막화를 막는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 몽골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몰랐어요. 한국 스타들이 몽골을 위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다니. 김민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단발성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몽골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돕고 있죠. 올해도 새로운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건네며 최근 계획된 프로젝트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이명웅을 비롯한 여러 스타들이 참여하는 몽골 대기 오염 줄이기 캠페인이었습니다. 친환경 난방 기구를 보급하는 사업이었죠. 이 프로젝트는 특히 게르촌의 석탄 사용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명웅 씨가 홍보대사로 나서서 한국과 몽골 양국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며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들이 없었다면 몽골의 사막화 문제는 더 빨리 악화됐을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김민석에게 물었습니다. 몽골로 돌아가면 이런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혹시 자료를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모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올해 여름에 있을 나무 심기 행사에 아르슬란 씨도 함께하면 어떨까요? 한국 스타들과 직접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제안에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꼭 참여하고 싶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대형 전광판에서 이명웅의 신곡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몽골을 위해 나무를 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유명 스타의 진심 어린 참여가 우리 몽골인들의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높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방에 돌아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내일이면 몽골로 돌아갑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지만
스타들의 참여 소식은 특히 큰 감동이었죠. 그들의 영향력이 단순한 인기를 넘어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조카 투맹에게 줄 선물로 산 이명웅의 앨범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투맹에게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몽골의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노트북을 열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기 오염 해결 기술,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 그리고 스타들의 참여까지. 몽골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것을 정부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해요. 우리도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과 몽골이 함께한다면 더 큰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몽골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해 환경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오늘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열렸죠. 저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아르슬란, 한국에서 배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게. 바이라 장관이 말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공기청정 기술,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 그리고 한국 스타들의 참여까지. 모든 내용을 열정적으로 전달했어요.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면 우리 몽골의 대기 오염과 사막화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바이라 장관과 타르가 차관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무언가 망설임이 느껴졌죠. 아르슬란, 자네의 열정은 높이 평가하네. 타르가 차관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우리 몽골은 한국과 달라. 자네도 알다시피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오랜 전통이 있지.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지만 그래도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차관님,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건 자연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연은 더 빨리 파괴될 거예요. 바이라 장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부 기술은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네.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과 나무 심기 프로젝트는 우리 전통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니 말이야.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제 희망은 다시 조금 꺾였어요. 그러나 산을 뚫어서 길을 내거나 인구 분산을 위한 대규모 도시 개발은 어렵다네. 우리 조상들은 산을 신성시했고 그것을 훼손하는 건 큰 불경이라고 여겼으니까.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젊은 공무원 울지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아르슬란,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어요. 석탄 산업 관련 기득권층이 친환경 난방으로의 전환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경제적 이해관계도 작용하는군요. 울지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게다가 재정 문제도 있어요. 정부는 대규모 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해요. 외국 원조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게르촌을 지나며 석탄 연기에 둘러싸인 주택들을 바라보았어요. 한 노인이 석탄을 나르고 있었죠. 차를 세우고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석탄 대신 친환경 난방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건강에도 좋고요. 노인은 제게 의아한 눈길을 보냈어요. 젊은이, 우리는 추위를 견디려면 석탄을 태울 수밖에 없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우린 가난하고 선택권이 없어.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경제적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사람들은 당장의 생존을 위해 환경 문제를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음 날 사막화가 진행 중인 지역 조사를 위해 시골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유목민 가족은 또 다른 현실을 보여주었어요. 우리 조상대대로 이 땅에서 가축을 키워왔소. 풀이 없어지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가축수를 줄일 수는 없소. 그건 우리 생계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으니까. 해가 저물어갈 무렵 작은 언덕에 올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푸르렀을 초원은 이제 메마른 땅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이대로라면 몇 년 후에는 사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연구소로 돌아와 바타르 소장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르슬란, 정부가 전면적인 변화를 받아들이진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 작은 성공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에 조금 위안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정부가 받아들인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과 나무 심기 프로젝트라도 제대로 진행한다면 분명 변화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여전히 스모그가 가득한 도시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조카 투맹이 또다시 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렸고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정부와 문화 권력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다음 날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여전히 실망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타르 소장과 함께 한국환경부, 기업들과 직접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3개월 후였습니다. 아르슬란, 좋은 소식이야. 바타르 소장이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공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죠. 한국 기업과 환경단체의 협력 예산이 승인됐어.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전면적인 지원은 아니었지만 시범 프로젝트 형태로나마 한국의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떤 프로젝트부터 시작하게 되나요? 바타르 소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우선 올란바토르 시내 5곳에 대기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어. 그리고 도시 외곽에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초록 벨트 프로젝트도 시작할 예정이야. 이 소식을 동료들과 나누자 연구소는 활기로 가득 찼어요. 몇 주 후 한국에서 기술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첨단 장비를 가져와 도시 곳곳에 대기질 측정소를 설치하기 시작했죠. 이 시스템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까지 모두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 박소연이 설명했어요.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중앙 서버에 전송되고 시민들은 앱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시내 중심가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이 가동을 시작한 날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전광판에는 현재 대기 오염도가 색상별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빨간색으로 매우 나쁨이 표시되자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수치로 보니 더 확실히 와닿네요.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된 지 한 달 후 나무 심기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특수 품종의 나무 묘목들이 도시 외곽에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무들은 몽골의 혹독한 기후에도 잘 견디도록 개량된 종이었죠. 이 나무들이 자라면 먼지를 막는 방풍림 역할을 할 거예요. 이수민 박사가 현장을 방문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토양을 붙잡아 사막화를 막는 효과도 있고요. 놀랍게도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무 심기에 참여했어요. 주말마다 가족 단위로 찾아와 묘목을 심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키울 나무를 심는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죠. 아이들이 자신의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게 될 거예요. 한 초등학교 교사가 말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연구소에서 놀라운 보고서를 받았어요. 대기질 측정 결과 도시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약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아직 안전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개선이었죠. 아직 초기 단계지만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저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소폭 감소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더욱 높아졌어요. 한 주민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요즘은 창문을 열어도 전만큼 새까매지지 않아요. 작은 변화지만 정말 체감됩니다. 정부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초기 성과가 나타나자 더 많은 지원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죠. 타르가 차관이 직접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한 날 그의 표정에서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군. 타르가 차관이 말했어요. 다음 예산회의에서 이 프로젝트 확대를 논의해보겠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에서 임영웅과 팬들이 보낸 추가 기부금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몽골 어린이들을 위한 공기청정기 100대를 기부했어요. 학교와 유치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덕분에 아이들은 조금이나마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었죠. 임영웅 씨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준다니 정말 감사해요. 한 유치원 교사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공기청정기가 누구 덕분인지 알려주었어요. 몽골의 하늘이 조금씩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이렇게 빨리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적어도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언젠가 몽골의 하늘도 한국처럼 맑아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카 투맹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저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과 몽골이 함께한다면 그 희망은 현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는 도시 외곽의 초록 벨트 지역을 다시 찾았어요. 작년에 심었던 어린 묘목들이 이제는 무릎 높이까지 자라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희망이 움트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르슬란, 여기 좀 봐요. 동료 나랑이 토양 샘플을 채취하며 불렀습니다. 작년보다 토양의 수분 함량이 15% 증가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수분 저장 젤이 효과를 보이고 있네요. 나무들이 자라면서 주변 환경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 모래먼지가 예전보다 줄었고 일부 지역에는 작은 풀들도 자라나고 있었어요. 자연이 천천히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준비할 때가 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더 넓은 지역에 나무를 심고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도 확장해야죠. 좋은 소식은 정부가 드디어 프로젝트 확장을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초기 성과에 고무된 몽골 정부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어요. 심지어 바이라 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전통을 지키되 변화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죠. 큰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오후에는 연구소로 돌아와 새로운 보고서를 검토했어요. 올란바토르 시내의 대기 오염도가 2년 전에 비해 평균 22% 감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전히 위험 수준이지만 분명한 진전이었죠. 특히 고무적인 것은 어린이들의 폐기능 검사 결과였어요. 아이들의 폐기능이 예전보다 확실히 호전되고 있어요. 의료팀장 바트바야르 박사가 보고했습니다. 특히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학교와 유치원의 아이들에게서 두드러진 개선이 보이고 있죠. 이 결과를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의 노력이 실제로 아이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더 감사한 것은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또 좋은 소식이 왔어요. 바타르 소장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친환경 난방 시스템을 게르촌에 시범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해주기로 했대요. 석탄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지원뿐만 아니라 이명웅을 비롯한 스타들의 지속적인 관심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SNS를 통해 몽골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모금 활동도 계속했어요. 덕분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죠. 저녁에는 공영방송국의 인터뷰 요청이 있었습니다. 몽골의 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라고 했어요.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희망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의 대형 전광판에 오늘의 대기질 지수가 보통 수준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물론 계절적 요인도 있겠지만 분명 우리의 노력이 만들어낸 변화였죠. 집에 도착하자 조카 투맹이 반갑게 뛰어나왔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투맹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기침도 많이 줄었고요. 삼촌, 오늘 학교에서 나무 심기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심은 나무의 이름도 붙였어요. 희망이라고요. 투맹의 순수한 미소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모습은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에는 한국에서 환경부 대표단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에요. 이제 몽골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더 큰 변화가 기대됩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의 협력 파트너들에게 감사 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 큰 재앙을 맞았을지 모릅니다. 몽골의 하늘이 조금씩 맑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두 나라가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몽골과 한국이 함께 환경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이었죠. 메일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이명웅 씨를 비롯한 한국 스타들부터 기업, 환경 전문가들까지 모든 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몽골의 아이들이 더 맑은 하늘 아래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도시의 불빛 너머로 이제는 조금 더 선명해진 하늘이 보였어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도 확실히 달라진 풍경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한국과 몽골,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무가 심어지고 더 맑은 하늘이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몽골의 아이들이 마스크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도 저는 내일의 계획을 위해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으신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따뜻한 격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